강미선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후 6시 정각에 회사를 나섰어요. 마케팅팀에서 3년째 근무하며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고 있었답니다. 부장님이 또 무리한 기획안을 요구했고 후배 직원은 실수를 연발했으며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그녀에겐 소중했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 강미선으로만 바라봐주는 이 일상 말이에요. 과연 이런 평범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후 7시 반쯤이었어요. 늘 그랬듯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던 미선이의 발걸음이 멈췄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경비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았지만 미선이는 그냥 지나치려 했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소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어요. 야, 이 영감아. 우리가 몇 번을 말했나라는 거친 목소리와 함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이라고 떨리는 대답이 이어졌죠. 경비원 박 씨의 목소리였어요. 항상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해주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 누군가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거였답니다. 미선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 남자가 경비원의 뺨을 툭툭 치고 있었거든요. 장난치듯 하지만 모욕적으로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참기 힘들어진다고라는 말과 함께 제발 그만이라는 애원이 이어졌어요. 60이 넘은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죠. 미선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지나가자.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발은 이미 그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미선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괴롭힘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아버지의 말이 부담스럽기만 했었답니다. 왜 항상 정인이 의문이하는 무거운 얘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말들이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저기요라고 미선이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죠. 4명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움이 느껴졌답니다. 뭐야, 아가씨라고 그중 하나가 미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안경을 쓰고 수수한 정장을 입은 그녀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경비원분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라고 미선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 그래. 그게 아가씨랑 무슨 상관인데라며 키가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미선이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배웠던 수많은 것들이 마치 녹슬지 않은 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보기 좋지 않아서요라고 그녀가 말하자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조용한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경비원 박 씨가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걱정이 어려 있었죠. 아가씨,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그가 말했지만 미선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이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야, 아가씨, 우리 형님이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는 게 어때라며 또 다른 남자가 미선이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미선이의 어깨를 향해 뻗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미선이의 몸이 반응했어요. 의식적인 판단보다 빠르게,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본능처럼 말이죠. 그녀의 손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고 가볍게 비틀었어요. 아악이라는 남자의 비명과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이 자신도 놀랐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거든요. 야, 이 계집애 가라며 나머지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미선이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DNA가 완전히 깨어났거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미선아, 진짜 싸움은 화려하지 않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그 말이었죠. 그 후 일어난 일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미선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몸을 움직였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기술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잠시 후 4명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답니다. 미선이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아가씨라고 경비원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괜찮으세요라고 미선이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 중 하나가 일어나려 애쓰며 말했어요. 너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라면서 말이죠. 미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 자신도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강미선인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의 딸인지 말이에요. 기억해둬라, 계집애. 우리가 누군지 알면 후회하게 될 거야라는 말을 남기며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복수심이 어려 있었답니다. 미선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라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해방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죠.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선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제가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싸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미선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과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알고 있었답니다.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었죠. 밤새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답니다.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순한 눈빛과는 다른 어딘가 날카로움이 숨어있는 그런 눈빛 말이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미선이는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답니다. 마케팅 기획안을 검토하면서도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과연 이런 나는 누구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선이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과연 어젯밤 일이 정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꾸었던 이상한 꿈일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경비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젯밤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미선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퇴근 후 경비실로 향하는 미선이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박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어젯밤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라고 미선이가 물어보자 박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사실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것 같아서요라고 박 씨가 말하더라고요. 다시 오라고 미선이가 되물었죠. 네, 어젯밤에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직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까지 위험해질까봐 걱정이에요라고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선이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다시 그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런 자신의 감정이 낯설었어요. 평생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싸움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늦게 미선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주차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죠. 어젯밤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엔 더 많았답니다. 7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야, 어제 그 계집애다라고 키 큰 남자가 미선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답니다. 오늘은 가만 안 둔다. 너 같은 애송이가 우리를 우습게 봤다고라며 위협했죠. 미선이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더 또렷하고 더 확신에 찬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어제는 실수였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미선이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남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수라고? 우리 동생 팔 삐끗하게 만든 게 실수야라며 그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선이가 달랐답니다. 어젯밤처럼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적이 많을 때는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 한 번에 한 명씩만 상대하도록 위치를 잡으라는 것, 불필요한 힘을 쓰지 말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미선이의 몸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죠.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덤벼들자 발로 그의 무릎을 쳤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어요. 미선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모든 움직임이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어요. 마지막 남자가 쓰러지고 나서야 미선이는 멈춰 섰어요. 숨도 거칠지 않았고 옷도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들이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어려 있었답니다. 너 대체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리고 박 씨에게도 손대지 마시고요라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남자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답니다. 미선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죠. 어젯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더 자신감이 있었고 더 통제된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걸까요? 집에 올라가서 미선이는 거울 앞에 섰어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평범한 회사원 강미선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 강철우의 딸 강미선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미선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선이라고 하자. 오, 미선아.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딘가 반가움이 묻어 있었답니다.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라고 미선이가 말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무슨 일 있었니라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미선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썼어요라고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쳤니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미선이가 대답했어요. 상대방은이라고 아버지가 물었죠. 제가 조절했어요라고 미선이가 답했어요.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일이다. 너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라고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라고 미선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우리 핏줄이구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답니다. 조심해라, 미선아.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후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미선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일이 훨씬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미선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같은 팀 후배인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혹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왔어요. 인터넷에 미선이와 비슷한 분이 나온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누군가 그날 밤 일을 촬영했던 걸까요? 지혜가 보여준 영상은 다행히 화질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선이의 모습이었답니다. 조폭들과 싸우는 장면이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찍혀서 온라인에 퍼진 거였어요. 미선이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미선이는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퇴근길에 미선이는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집 앞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다른 조폭들이었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미선이를 보는 눈빛에서 적의가 느껴졌답니다. 미선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다행히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편의점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강미선인지 확인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선이가 그들 조직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어요. 미선이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보를 알아낸 거였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미선이 회사 동료인 김지혜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참 예쁘다면서 위협적으로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미선이의 혈관이 얼어붙었답니다. 지혜를 건드리지 말라고 미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건 미선이 하기 나름이라며 내일 밤 12시에 한강공원 잠수교 아래로 혼자 오라고 했어요. 안 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미선이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도망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날 밤 미선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지혜 생각이 났거든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위험해질 수는 없었답니다. 과연 혼자 가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자 미선이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거였답니다. 전화를 걸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것 같았답니다. 미선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지금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아버지 강철우가 미선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기계가 느껴졌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미선이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답니다. 미선이가 그들이 자신의 동료를 위협하고 있으며 혼자 가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걱정된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라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미선이가 묻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미선이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할 생각인지 물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미선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로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이런 길을 걸을 생각이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미선이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털어놨어요.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미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눈물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그게 바로 자신이 미선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와 미선이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미선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자신도 어떻게 딸을 키워야 할지 몰라서 군대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힘은 책임이 따른다면서 미선이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오늘 밤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먼저 그들과 만나보겠다고 말했답니다. 미선이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30년간 이런 일만 해온 사람이라고 씩 웃었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걱정됐거든요. 오랫동안 서먹했던 관계였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됐는데 이를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나갔어요. 미선이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답니다.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였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렸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미선이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답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만났지만 생각보다 큰 조직이라며 단순히 몇 명의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그들이 미선이의 일상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신상 정보부터 미선이의 하루 일과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며칠간 조심하며 지내라고 당부했어요. 그들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미선이는 그날 회사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혹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평범하게 행동하는 게 더 좋겠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평상시처럼 출근했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미선이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답니다. 점심시간에 지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젯밤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들이 따라왔다며 무서웠다고 말했답니다. 그들이 지혜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미선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한 거였답니다. 오후 3시쯤 미선이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같은 팀 선배인 민수가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민수에게 강미선과 친하냐고 물어봤고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답니다. 미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선이는 조퇴를 신청했어요. 부장님은 얼굴이 안 좋다며 푹 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미선이의 마음은 쉴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선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선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바로 오겠다고 했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미선이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미선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파트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여러 대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이 미선이가 사는 동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이 직접 찾아온 거였답니다. 미선이와 아버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자신의 뒤에 서라고 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전투 경험이 온몸에서 느껴졌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가오자 아버지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거든요. 미선이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딸이 등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의 실력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자신이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지하주차장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답니다. 조폭들이 당황하며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미선이에게 소리쳤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고 위협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미선이와 아버지는 단순한 주차장 다툼이라고 둘러댔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미선이와 아버지는 호텔에 투숙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라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를 말이에요. 미선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혜와 민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도망가면 그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답니다. 미선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걱정도 있었지만 딸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거였답니다. 미선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거든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서먹했던 부녀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이와 아버지는 호텔 방에서 깨어났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그들의 조직이 얼마나 큰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미선이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첫 번째로 그들이 향한 곳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운영하는 보안업체였어요.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었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미선이를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했어요. 동료들은 미선이를 보며 놀라워했답니다. 강철우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여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들도 그 조폭 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조직의 이름은 청룡파였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한 신흥 조직이었답니다. 단순한 동네 깡패들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은 청룡파가 최근 합법적인 사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선이는 그 얘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적과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보 수집과 감시, 그리고 필요시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답니다. 동료들은 강철우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30년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선이와 아버지는 청룡파의 근거지를 정찰하러 갔어요. 겉으로는 물류회사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었답니다. 건물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선이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격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이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부녀가 드디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는지 설명했어요. 자신이 군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딸만큼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격투 기술을 가르쳤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답니다. 미선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놨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놀고 싶었는데 항상 훈련만 해야 했던 것, 친구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겨야 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고 느꼈던 것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미선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도 어떻게 딸을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다고, 그리고 미선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이와 아버지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의 격투 실력이 자신이 가르쳐 준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미선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졌다고 칭찬했답니다. 반대로 미선이는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심리전을 벌이는 방법들을 말이에요. 며칠 후 청룡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협상을 해보자는 내용이었답니다. 미선이와 아버지는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협상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룡파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거였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답니다. 미선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니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날 밤 미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직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답니다. 내일이면 청룡파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두렵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찾았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했으니까요. 며칠 후 청룡파에서 제안한 만남의 날이 왔어요. 장소는 그들이 운영하는 물류회사 건물이었답니다. 미선이와 아버지는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이 건물 주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미선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꼈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룡파의 간부들과 조직원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청룡파의 보스인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선이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보스는 미선이를 보며 말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강철우의 딸을 직접 보니 실망스럽다고, 겨우 이런 여자애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미선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원한 건 단순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뿐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답니다. 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고. 이미 조직의 체면이 손상됐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자신의 딸에게 손 떼려면 먼저 자신부터 상대하라고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보스는 강철우의 명성에 대해서는 들어봤다며, 하지만 이제는 늙은 군인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의 동료들이
건물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청룡파의 다른 거점들에서 동시에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보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답니다. 감히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건물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청룡파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답니다. 하지만 미선이와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경험 많은 전사답게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했어요.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선이와 호흡을 맞춰가며 하나씩 제압해 나갔답니다. 미선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들과 자신만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싸우면서 느끼는 일체감이 놀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답니다. 하나, 둘, 셋.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어요. 미선이는 자신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보스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조직원들이 부녀들에게 속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보스와 몇 명의 측근만 남았을 때 미선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보스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만 미선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갔답니다. 보스가 칼을 휘둘렀지만 미선이는 완벽하게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한 번의 정확한 움직임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보스를 바닥에 눕혔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청룡파의 보스와 핵심 간부들이 모두 제압된 거였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동료들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 함께 제출됐어요. 청룡파의 각종 불법 행위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답니다. 미선이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였어요. 이제 미선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선이는 회사에 복직했어요. 동료들은 그녀가 어디에 갔었는지 궁금해했지만 미선이는 가족 일로 바빴다고만 말했답니다. 지혜는 이상한 남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며 안도했어요. 민수도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점심을 먹으러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답니다. 미선이는 이제 진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면모를 발견했고 무엇보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답니다. 주말에 미선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서먹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미선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미선이도 이제야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엄격했던 훈련들이 모두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선이는 경비실을 방문했어요. 박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정말 고마웠다며 덕분에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어요. 미선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선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눈빛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신하는 그런 눈빛 말이에요. 미선이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만약 또다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었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을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선이는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말이에요.